한국 국가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평가전으로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평가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평가전 고집이 만든 또 다른 우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9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 레바논과의 경기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의 부상 소식을 알렸는데요. 결국 손흥민은 경기 엔트리에서 제외된 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소집이 되지 않은 적은 있어도 소집 후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건 벤투호 출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혹사 논란 속에 결국 탈이 난 것인데요. 당시 손흥민은 소속팀 일정 탓에 대표팀 소집일보다 하루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시차 차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입국한 지 50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라크와 첫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당시 손흥민도 유럽에서 경기하고 바로 와서 시차 때문에 잠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대표팀 훈련 중에 종아리 근육 염좌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으로 복귀한 뒤에도 부상 때문에 2경기를 결장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이나 A매치 때마다 빠짐없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제축구선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19-2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3시즌간 무려 22만 3,637km를 비행했는데요. 손흥민은 스스로 혹사 논란에 항상 부정하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손흥민은 이번에도 유럽에서 출발하여 긴 비행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나마 1년 전과 다른 점은 대표팀 합류일과 첫 경기 사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에서 4경기를 뛰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무려 9경기를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팀 강행군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 등 컨디션이 정상일 수가 없는데요. 손흥민은 소집 이튿날인 20일 비대면 인터뷰에서 잠을 너무 못 자서 첫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손흥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김민재와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등 다른 유럽파 7명도 이번 평가전을 위해 장거리 비행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대표팀 소집 기간은 물론 이번 평가전 일정을 마친 뒤 다시 장거리를 이동해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극도로 떨어진 컨디션과 맞물려 부상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평가전을 국내로 추진하면서 자초한 위험인데요. 같은 아시아권 나라들 중에 일본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페인 등 유럽으로 이동해 평가전을 치릅니다. 심지어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조차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여 평가전을 치를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 가운데 한국 선수들만 유일하게 국내 평가전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럽에서 평가전을 치르면 K리거들이 같은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가 아닌 곳에서 평가전을 치른다고 부상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파 비중이 큰 벤투호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카메룬 모두 일부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최종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유럽파 선수들의 부상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번 국내 평가전 결정은 더욱 최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벤투 감독과 축구 팬들의 걱정만 더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다른 월드컵과 사이클이 전혀 다른 대회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11월 20일 개막하여 12월 18일에 폐막합니다. 춘추제인 국내파는 시즌 종료 후 월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반면 추춘제 유럽파는 최초로 시즌 중 월드컵 무대를 치르게 되는데요. 8월 시즌을 시작한 유럽파 선수들은 컨디션이 정점인 시기입니다. 반면 한 시즌을 소화한 K리거의 몸 상태는 피로가 쌓여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올로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도 고민일 텐데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유럽파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해온 노하우도 100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 클래스를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변화도 많았는데요. 황의조와 황인범이 그리스 올림피아 코스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김민재는 터키 튀르키예에서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했고, 이강인도 스페인 마요르카로 이적 후 처음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3월 일본과 평가전 참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다시 호출받았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을 중심으로 이재성까지 돌아오면서 작은 정우영 등을 포함해 유럽파는 총 8명입니다. 추춘제인 중동의 큰 정우영과 김승규도 유럽파와 사이클이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변화를 화두로 꺼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벤투 감독은 2연전을 최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두 번의 경기를 다르게 할 생각이다. 팬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다른 것들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기에서 보여드릴 생각이다. 월드컵까지 시간이 있지만 거의 다 준비가 됐다. 팀 조직은 괜찮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평가전을 통해 벤투호의 민낯이 공개됩니다. 한편 글로벌 매체 ESPN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활약할 태극전사 7인을 소개했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의 조연출들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라는 소제목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전에서 13분 동안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안심했다. 손흥민이 열심히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카타르 무대에서 다시 기록을 세우길 꿈꿀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손흥민을 뒷받침할 조연출들이 필요하다. 그의 팀원들은 이번 시즌 정확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라며 핵심 선수 7명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된 선수는 김민재와 이재성이었는데요. ESPN은 김민재는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폴리 이적 이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재성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황프리오, 황의조, 황인범, 황희찬이 소개되었습니다. 황의조와 황인범은 올여름 올림피아 코스에 합류한 다음 현재 적응하고 있다. 이전부터 꾸준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여유를 줄 수 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선발 명단을 꿰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과 정우영을 언급하였는데요. 차세대 유망주로 달려왔던 두 사람도 실제로 태극 전사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코스타리카전과 카메룬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H조에 속한 한국은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과 16강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